전 세계 전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전력 공급 예비율이 비상사태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이런 상황들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전력 부족 현상을 일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급성장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하면서 한때 묻지마 테마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양광 산업과 관련주는 과거처럼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타파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이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 세계 전력수 증가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주가 매력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는데요. 먼저 태양광 산업,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산업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맨날 보는 햇볕이죠. 햇볕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전기로 만드는 그런 중간에 제품들을 갖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비하게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패널, 흔히 얘기하는 판 같은 넓은 판 같은 그런 것들이죠. 예. 그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필요하죠. 뭐 인버터라든지 또는 뭐 주변에 관련된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 태양광 얘기가 나오면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던데 네. 구체적으로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그 용어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태양광을 흔히들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실리콘을 기초로 하는 것은 결정질 태양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막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현재 기술이 공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현재로서 90% 정도가 결정질이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방막형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점은 일단 결정질은 폴리실리콘,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모래 쪽에서 원재료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 폴리실리콘을 다시 한번 인곳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큰 덩어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이제 얇게 잘라서 그 뒤로부터는 반도체 과정하고 똑같아요. 아주 얇게 잘라서 웨이퍼라는 것을 만들고요. 네. 그 웨이퍼를 여러 장을 붙여서 셀을 만들고요. 그 셀을 또 여러 장을 붙여서 모듈이라는 최종 제품을 만든다.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큰 판 같은 그런 게 이제 최종 제품이죠. 반면에 이제 그 방막형은 이런 폴리실리콘을 이용하지 않고요.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기판에다가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다양한 화학 물질을 갖다 분사함으로써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탄생의 배경은 결정질 폴리실리콘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이 과거에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불에서 500불 정도 했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원가를 좀 절감해보자.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대안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불 정도씩 하기 때문에 그 방막형 업체들이 대부분 다 부도가 나고 최근에는 미국의 프로스트 솔라라는 큰 대기업 하나 정도만 제대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쉽게 보는 가게에서 보는 그런 건가요? 그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 네, 그렇죠. 그것도 폴리실리콘 결정형 태양광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우리가 보는 거는 폴리실리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이 계속 더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쪽에 단가가 생산 원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500불이었을 때하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이니까요. 킬로그램당 25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지금 관련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단가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발전이 되고 성장 추이는 어떻습니까? 태양광 발전은 일본에서부터 사실은 1970년도 후반 80년도 초에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샤프라는 그런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업체들. 예. 그런 업체들이 이제 원조였고요. 그 뒤로 좀 뜸했습니다. 그 뒤로 좀 뜸하다가 이 태양광이 지금은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발전 단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화석 연료 에너지에 비해서도 3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어떤 지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꼬가 트인 것이 독일에서부터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 차익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죠. 발전 차익 제도는 국가에서 태양광 단지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네. 시장 전력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킬로와트당 가격으로 사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2004년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좀 퍼졌고요. 뭐 일본 뭐 이렇게 퍼지면서 굉장히 비약적인 도약길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발전 단가를 높여줌으로써 정부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보조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구조인데 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보면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보다 투입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한 뭐 이유는 당연히 태양광이 어떠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나요? 그것은 태양광만의 장점은 아니고요. 예. 재생에너지 전반의 장점을 정부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CO2 배출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완전히 CO2가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풍력하고 태양광밖에 없죠. 예,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부존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뭐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뭐 최근에 셰일가스가 발견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유한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풍력이나 태양광은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놓치는 것이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를 갖다가 개발하게 되면 네. 그것은 하나의 유정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설비만 교체해주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에너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투자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나중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놓칠 수가 없죠. 그 화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비중을 봤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태양광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5%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5%의 어림도 없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최대 설치량 국가인데 예. 아직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피크를 쳤을 때 10% 정도였어요. 그건 아까 말씀을 해주신 아직까지 이런 그 가격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변이 예. 돈 많은 국가들에서부터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 세계 전체로 퍼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국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투자 그 추이는 어떤가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좀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내용들도 가끔 들리기도 하던데 네. 어떤 건가요? 그거는 그 각 국별로 좀 입장이 틀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 제일 예. 먼저 도입을 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특히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너무 많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그게 전체 전력 믹스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잖아요. 햇빛이 날 때만 네.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전력망에 연결을 시키면 다른 전력망들보다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지어져서 독일, 이탈리아,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 단가가 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태양광 단지를 개발하는 업체만 이익을 크게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국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갖다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새로 지원을 갖다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원전 사태로 인해서 전력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고요. 단기간에 발전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전 차익 제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 단지들이 생기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차익을 작년에 이제 도입을 새로 했는데 중국은 그동안 워낙 그 태양광 패널만 많이 만들고 자국에는 설치가 없었던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설치량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별로 좀 틀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은 설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원 축소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비유럽은 오히려 지원을 갖다 강화하면서 수요를 갖다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때문에 계속 좀 떨어졌잖아요. 이게 심각하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나올 정도였는데, 뭐 이 가격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태양광 업체들의 수익성과도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태양광 단지를 만드는 업체들, 개발 업체들이라고 그러죠. 그 업체들은 아주 싼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들은 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업체도 지금 걱정하지 않는 업체는 아무 업체도 없고요. 폴리실리콘만 보더라도 전 세계 폴리실리콘 업체가 100개가 넘는데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중국에서만 약 80개 업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OCI도, 그러니까 OCI만 하더라도 글로벌 1위, 거의 그 1, 2, 3위 안에 드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날지 영업 적자가 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수천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생존이 위태로운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국내 태양광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연평균 100메가와트가 안 될 정도로 그동안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연평균 아마 200에서 한 300메가 정도 이상의 시장은 힘들 것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지원책을 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연평균 3만 메가와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가지고 성장할 수는 없는 지금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국내 시장은. 국내 업체들은 최근에는, 뭐 최근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다 해외 시장을 보고 지금 생산 설비를 갖다가 놓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태양광의 국내 수요를 갖다가 진작시킬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좀 내줬으면 하는 것이 업체들의 이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외 쪽에서는 그러면은 수출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OCI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글로벌 지금 3위의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셀이나 모듈 업체들도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좀 영세한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인고다 웨이퍼를 만드는 넥솔론이라든지 웅진에너지 같은 업체는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큰 업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업체들이고요. 우리나라도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렇게 좀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라거나 혹은 또 수익을 실제로 좀 내고 있는 어떤 좀 기업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뭐 대표적으로 OCI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뛰어들었죠. 뭐 한화그룹 같은 경우, 하나솔라원,
중국에 있는 업체를 인수했고 국내에서도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삼성정밀화학이 주도가 돼서 미국 업체하고 같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공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맨 마지막 LG전자가 그냥 태양광 모듈 정도만 하고 있고 이렇듯 대부분 대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한화를 제외하고는 업체들의 투자가 굉장히 지금 보류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업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을 다 바꾸고 계신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011년, 10년 그때까지는 좀 좋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주가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좀 할인이 돼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업황이 안 좋다, 실적 안 좋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뭐 이게 투자 매력이 좀 있는 것인지 태양광 업체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업체마다 다 틀리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태양광 주식을 현재 판단하는 가장 큰 잣대는 생존 가능성이고요. 생존 가능성이 검증된 업체는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돼서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현재 OCI 정도가 생존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투자를 갖다가 권유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예. OCI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저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요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장기 수요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태양광 산업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업체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크지만 태양광 단지가 건설되는 그 속도는 굉장히 지금 뭐 늦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는 나중에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급 과잉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태양광 그 전체 업체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업체들 한 50% 정도의 공급 과잉이고요. 뒤에 태양광 셀이나 모듈 같은 경우는 한 100%까지 공급 과잉이 증가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보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중국에 생겨난 많은 중소업체들이 거의 가동이 다 중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공급 과잉의 정점도 찍었고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업체만 잘 선택을 하시면 큰 수익을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OCI 정도만 최근에 저희는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태양광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광 제품 가격들의 하락으로 대다수 태양광 업체들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의 성장 요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수정의 이슈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